다스크마토 스탁롤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16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번 주 후반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 부분이 아닐까 하고요. 나머지는 과연 각국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긴장감이 또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인지 이 여부입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죠. 당초에 임용이 되기 전에도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 내가 인기가 없더라도 물가를 잡는 게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빅스텝을 배제할 단계가 아니다,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일단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양시장 출발하고 있는지 흐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의 상승 움직임, 그리고 우리 증시 금요일장 좋았잖아요. 그 여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양시장 1% 정도의 반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88%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2627.13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23포인트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나면서 이거를 연속해서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6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지런히 본래 궤도로 올라가려는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620선대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반등 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860선까지 회복이 되는데 현재 1.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포인트 끌어올리면서 863포인트 나타냅니다. 역시나 이거를 연속해서 반등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5일 이평선까지 딱 맞다운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씩 좀 달아나면서 5일 이평선 위로 멀찌감치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황 보시면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50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쪽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은데 186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60억 원의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에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수급은 연속성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223억 원 팔고 기관 쪽에서 3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68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네요. 다만 코스닥 개인의 저가 매수세라는 점,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 안 사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수급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개인과 기관 쪽에서 파는 구도입니다. 프로그램 동향 보시죠. 거래소에서도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도 매도 물량 출하됩니다. 거래소 272억 원, 코스닥에서는 217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반등 흐름에 동참하면서 현재 반등 섹터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가장 강한 반등 섬유의복입니다. 2.6% 굉장히 강하게 반등 탄력 나타나고 있네요. FNF가 아무래도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FNF 바로 좀 살아나는 흐름 영향받고 있고요. 중국 쪽에 연동이 좀 많이 됐죠. 그런 종목군들 오늘 흐름 괜찮네요. 음식료품도 좋습니다. 2%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정밀, 화학 섹터,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 순으로 1에서 2% 정도의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주들보다는 내수 섹터라든지 의식주 이쪽으로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뚜렷하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반등 움직임에 동참하지 못하는 섹터는 전기가스 정도 있습니다. 통신 섹터도 약 강보합권 정도로 오늘장 유틸리티가 아무래도 방어적인 종목군이 반등 흐름에서는 좀 소외되기 마련이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오르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일제히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위부터 10위까지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소외되는 종목 없습니다. 1% 안팎의 고른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일제히 오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란히 오름세 나타내는 가운데 탄력은 2차전지 소재 종목 LNF가 3.65% 오르면서 톱10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오르는 종목이 월등히 많아서요. 오늘장 양시장 앞에서 1,911개 종목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3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승 종목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그러면 10분의 승부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시 5분 7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드립니다. 최원주 전문가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2차 전지 쪽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등 전기차 관련 주식도 괜찮았고 배터리 관련 주식도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셀 업체부터 먼저 보면은요.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한 1.7%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한 1%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소재 쪽이 좀 더 탄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LNF가 지금 한 3.3% 강세.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지금 한 2.7% 강세입니다. 그다음 동박 쪽을 보면은 SKC도 1.7% 강세, 일진 머티리얼즈도 역시 3.5% 초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응급재 동시로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한 0.7%, 1% 가까이 강세인데요. 그리고 첨버우 최근에 급락했던 첨버우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7% 강세인데. 여전히 전체적인 증시 반등 과정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지수하고 같이 움직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 하락하면 같이 하락. 이제 당분간은 그런 움직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강무 전문가님. 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신성홀딩스라든지 한일사료, 대한제분 이와 같이 식량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먼저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때 전쟁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동안에 주요 유럽 국가에서 나토 가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러시아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러시아를 도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전개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샘표 같은 종목들도 다시 오랜만에 좀 이 장중 11%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신통홀딩스와 같은 유통 공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아무래도 한일사료와 같은 가장 이 탄력이 컸었던 사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극시킬 수 있는 내용들의 뉴스가 있을 때 같이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단기성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한일사료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러시아에 대한 작은 뉴스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위아래 변동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을 보되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맹목적인 상승 자리만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항공주 좀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 그동안에 좀 낙폭이 깊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주 괜찮은 움직임 보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도 항공주 움직임 괜찮은데 아시아나 항공이 특히 강합니다. 한 3.2%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지금 한 0.6%, 7%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LCC 쪽 한번 보면 진에어가 지금 한 1.4%, 1.5% 강세, 제주항공도 한 1.5% 강세, 티웨이도 지금 한 0.5%. 전체적으로 항공주도 같이 이제 지수 움직이면 발맞춰서 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떤 한 종목이 어떤 특정 종목과 아니면 어떤 특정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워낙적으로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다시 순환매 양상, 전체적으로 같이 오르는 양상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항공주는 계속적으로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부담이 되는 거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계속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 활용하면서 매수 관점 한번 서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공 봐주셨어요. 그리고 이강무 전문가님 어떤 거 포착하셨어요? 네, 오늘 엔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우선은 큐브 엔터
종목이 현재 4%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모두 다 상승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이브까지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빌보드 차트 이 시상식이 있죠. 이 때문에 좀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엔터테인먼트의 움직임들은 전반적인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공연 문화가 좀 더 확산되고 있는 때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연 관광 그 객석도 상당히 좀 만석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의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인식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업종 순환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방역 완화 그리고 여러 가지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중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전환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SM과 같은 기업들은 아마도 이제 실적 전환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아주 적극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탑픽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봤습니다. 다음 최원수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주 좀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지금 오늘은 장비주, 그러니까 소부장 이쪽보다는 파운드리 가격 인상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그러면 파운드리 가격도 8인치 웨이퍼 이쪽에서도 DB 하이텍도 다 역시 판가 인상이 기대할 수 있어가지고 이쪽 하이닉스는 이제 뭐 파운드리 쪽으로 안 하니까 이제 좀 제쳐두고 이 두 종목이 오늘 강세가 좀 돋보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DB 하이텍이 2.5% 상승, 삼성전자가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이걸 지금 판가를 한 20% 정도 올리겠다. 판가가 아니라 이제 지금 주문 받는 그 가격을 20% 정도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제 이걸 지금 현재는 좀 20%까지는 못 올린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아직 뉴스에는 그렇게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왜냐하면 TSMC가 지금 5% 정도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위 업체가 5%밖에 안 올리는데 우리가 20% 올릴 수가 있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뭐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뭐 그 정도 선밖에 못 올릴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이제 파운드리 가격 인상 한다는 것은 뭐 좋은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적에는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세계 시장 마켓쉐어 점유율이 지금 17%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뭐 실적 개선에도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지수 반등 과정에서 같이 바닥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뭐 얼마 전에 64,500원 저점이지 않을까. 5월 한 달간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6월 달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수가 안 좋으면 같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은요? 네, 그 자동차 부품 섹터의 연속성이긴 한데요. 앞에서 최원재 전문가님이 언급도 해줬지만은 2차 전지 쪽에 좀 더 가까운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M&D,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진 산업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현대차의 투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일정에 맞춰서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이 전기차만을 위한 공장을 증설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는 일정에 안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초반에는 셀 기업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먼저 주목받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미국 공장, 이제 그 현대차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 가졌을 때 아마도 이제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대차의 공급의 가장 중요한 벤더인데요. 그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에 탑재가 가능한 2차 전지 배터리 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진산업은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인테크하고 나나 M&D가 오늘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음봉의 모습 띄고 있지만 장 초반에 시초가에 대한 출발이 14%대 출발을 했고요. 일단은 나라 M&D도 같이 봐야겠지만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봉 상태로 봤을 때 직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에 대한 소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만약에 대략적으로 3,200원 라인대가 지켜진다라면은 재차 주가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빠르게 윗꼬리가 연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초가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격적으로 했을 때 8,400원 라인대를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한 번 더 올라서 준다라면은 추세가 이제는 하향 추세를 좀 바꾸고 박스권이라든지 추세 전환으로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납법과대 인식으로 해서 나라 M&D, 나인테크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배터리팩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분을 알차게 썼습니다. 두 분이 여러 가지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식량 쪽 포커스 맞춰서 오늘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항공 섹터 아침에 움직임 봤고요. 엔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짚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양시장 여전히 1% 안팎의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좀 더 뻗어 나가기보다는 약간씩 좀 눈치를 보는 흐름까지도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2차전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발 2세 경영으로 좀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뀐 게 이 CEO 파워 그리고 또 재계에서 주목하는 몇몇 핵심 인물이 있는데요. 앞서서도 뭐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할 때, 이재용 회장 출국할 때 아직은 부회장이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정의선 회장 출국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도 봐야 되겠습니다. 구실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LG그룹 내에 이 권영수 부회장의 입자가 상당하죠. 15일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출장길에 올랐고요. 여기에서 또 어떤 성과를 거둬올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CEO도 만날 거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지금 잡혀 있는 가운데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LG향 종목군들이 유난히 강한 움직임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포착됐습니다. 현재도 보시면은 뭐 나인테크나 나라 M&D가 대표적인 LG향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장은 이후에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소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일단은 40만 원권이 회복이 돼서 오늘까지도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이쪽 LG향 종목군들은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도 이제 동일한 이유 때문에 나인테크, 나라이맨드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나인테크, 나라이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터리 소재를 만들거나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배터리 팩, 이와 같은, 이 사이즈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이기도 한데요. 일단, 나인테크, 나라이맨드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요에 대한 주기는 항상,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납품해야 되는 주기가 있게 되는데 그 주기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나인테크, 나라이맨드 주가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인테크 기준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주가가 작년 또 재작년에도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언급을 사실 낮은 가격대부터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제는 가격 밴드가 이따금씩 이제 수요에 따라서 6,000원대까지 올라오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위치는 충분히 저가 위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격 지지가 3,2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가 다시 한번 좀 지켜진다라면은 추세에 대한 연속성으로 해서 박스권 하단, 가격 하단으로 인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인테크, 나라 M&D 접근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나라 M&D도 사실은 주가 위치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시초가 지지하는 자리, 지금 현재 8,300원 라인대인데 8,400원 라인대까지 확실하게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은 주가가 그동안에 다중바닥을 이뤘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위치에서는 납폭과대 인식이 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 지난주에 나왔었던 현대차에 대한 소식지도 상당히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이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큰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SK온과의 협력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SK온 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반으로 해서 배터리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나라 M&D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향의
매출 공급이 좀 크다라는 것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도 광기 광풍 추천주로 소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 종목이 상장 초기 때는 물론 시장에 대한 관심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컸었지만은 사실 그 이후부터 해서는 주가가 대략 한 달 정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시기 때 하락을 크게 했을 때 시기에 40만 원 이하에서는 주가 땡큐다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지난주에 40만 원 이하에서는 땡큐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40만 원 회복하는 위치고요. 지금도 사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상장 초기에 대한 위치까지는 단번에 올라가기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캐파 증설에 대한 투자를 아주 크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파 증설에 대한 투자가 다시 돌아가고 이제 그 이익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익점을 돌아오는 시기는 2023년, 2024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오는 건 2025년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올라온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48만 원 라인대. 이 라인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식료 쪽, 이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상승 주기가 좀 더 짧아지고 새로운 게 계속 생깁니다. 지난주에 뭐 탄산가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이번에 키워드는 밀입니다. 밀가루 가격도 오를 거라고 하는데 이유는 인도 쪽에서 인도가 세계 3위 밀가루 생산국인데 밀도 수출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 칼국수 가격이 10,000원이 됐다 뭐 이런 헤드라인들을 좀 보셨을 텐데요. 수출 금지가 시작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상황에서 밀도 수출 금지가 발표가 돼서 대체로 음식료 쪽에서도 가루 만드는 쪽 이쪽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사조 동화원이 대표적이고요. 현재 20%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대한제분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음식료 종목 오를 때 대한제분은 상당히 좀 연동이 약하게 됐었는데 오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현재 17%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한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음식료가 전반적으로 강하기는 한데 밀 관련된 종목이 유난히 강하다. 뭐 이 정도 오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갑작스러운 그쪽에서 뉴스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반응하는데 대한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이제 평균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 10,000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근데 오늘 이제 벌써 한 44,000주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은 뭐 장막판까지는 상당 부분 거래 뭐 엄청나다 터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쪽에서 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뉴스에 따라서 주가 움직이는데, 대한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뭐 앵커님 말씀대로 주가 못 갔지요. 상대적으로 못 가서 지금 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지수가 만약에 뭐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반등한다 그러면 이쪽의 움직임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조금 어느 정도 고점 확인하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움직인다고 하면 이쪽에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지수 반등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그동안에 많이 밀렸었던 거 낙폭과대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눌려있기도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HLB가 쏘아 올린 공 이것이 과연 매기가 확산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그 빛을 조금 바라게 했던 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대체로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군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지난주에 이 상승 분위기를 오늘까지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화제약도 지금 8%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바닥에서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내는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이 눈길을 끕니다. 일시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제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봐도 될지 이광무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직접적으로 어떤 신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뭐 공급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을 때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군에 대한 좀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소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화제약이 좀 특징적으로 크게 올라가 오긴 하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지금 대략 한 2달 가까이 좀 빠지다가 3일 만에 급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투자에 대한 좀, 물론 이제 아직 명확한 어떤 모멘텀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세력의 움직임이라든지 특정 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사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큰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주가가 시장의 소외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들을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정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를 좀 다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시기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기회를 찾기보다는 사실은 경기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종목들을 챙기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대한 시장 환경을 가장 크게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부양의 정책을 따를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이슈가 상당히 큰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미증시에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미증시 전체적으로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지만 로블록스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들여다볼 텐데요. 지난주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알체라라든지 몇몇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52주 신저가의 리스트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낙폭과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자이언트스텝, 맥스트, NP, 알체라 나란히 3에서 6%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텐데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원주 전문가님. 예. 미증시에서 로블록스, 메타버스 15%? 그 정도 다들 급등을 했어요. 그럼 우리 증시 한번 보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지금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위직 스튜디오도 3% 정도 상승, 맥스트 3%, 덱스터 한 3% 정도. 모두 이제 그 정도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급반등은 조금 제한되지 않나, 미국 증시하고 좀 틀리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접근은 저는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그렇게 기대하지 말자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종목을 좀 압축해서 슬림해서 좀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봤다면은 이제 유동성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시장이 전체 다 갈 수는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좋은 종목, 좋아질 종목, 계속적으로 실적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것으로 우량주 위주로 보시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타버스 이쪽은 실적 안 나오는 거는 누구든지 아시는 거고, 전체적인 유동성이 축소되는 환경에서 종목의 슬림화, 압축화가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쪽 건설 중장비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가 협의가 워낙에 엇갈립니다. 진성 TEC는 계속 잘 가는데 DY파워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잠잠한 수준이고, 현대건설기계는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하나의 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 중장비 섹터는 어떻게 종목을 좀 나눠봐야 될지 이건무 전문가님 팁을 좀 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종목 분류를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성 TEC가 오늘 주가가 좀 괜찮죠.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우상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아제 강직을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건설 중장비 기업과는 잘 다른데, 저는 일단은 포인트는 미국의 인프라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쪽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나 아니면은 미국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밸류에이션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쪽으로 했을 때 건설 중장비 기업 수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미국 쪽에 대한 이 부품 공급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미국 법인에 대한 수요가 큰 세아제강이라든지 아니면 진성 TEC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주가에 대한 향방이 크진 않지만은 두산 밥캡,
이와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사실 뭐 진성TC도 그렇고 두산 밖에도 캐터필라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두 기업이 모두 다 이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세아제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포인트로 접근하신다라면은 중장비 기업들에 대한 접근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